네, 오늘은 경력직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분야의 선수로서 고백을 하자면 수시 채용이라는 게 실무 경험을 중요시한다고 하셨잖아요. 이미 기존에 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직의 관점에서는 수시 채용 시대라는 게 좀 유리하다고도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신입에게는 불리하고 경력에게는 매우 유리한 채용 방식인 거죠. 청년들은 그럼 왜 이렇게 이직을 많이 하게 됐는지 좀 뉴스를 정리해봤습니다. 네. 청년들이 첫 일자리를 구하는데 11개월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기간은 점차 길어지는 반면에 퇴사하는 시기는 오히려 빨라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전체 기업의 0.1%에 불과하고 절대 다수인 99.9%가 중소기업인데 청년들이 기피하다 보니 중소기업은 일단 알 기회가 없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어떤지 모르니까. 급여가 조금 덜 받는 게 아닌가. 솔직히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잖아요. 구직자들이 생각하는 좋은 직장의 첫 번째 조건이 근로 장소와 근로 시간이라는 건데요.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 같은 급여 수준은 2위로 밀렸고 조직 문화가 3위에 올랐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어디서 어떻게 일하느냐가 더 중요해졌다는 건데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워라밸이라 해야 되나요? 그런 걸 할 수가 없고 돈은 적고 복지도 없고 하는 일 많고. 워라벨이네요. 1위가. 올해 하반기 대기업 채용에서 공개 채용 비율이 줄고 수시 채용 비율은 2배 넘게 늘었다고 합니다. 직장을 구해도 대부분 인턴 등 비정규직이다 보니 3년 넘게 첫 직장을 다니는 청년은 10명 중 4명 뿐입니다. 쿠팡은 이직률이 75%라는데.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청년 대부분이 첫 직장을 이제 중소기업에서 시작을 하는 게 현실인데요. 네. 솔직히 중소기업을 처음에 딱 들어가기 전에도 정보가 많이 없지만 들어가서 뭐 연봉이나 근무 환경이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직을 생각하게 되고 제가 사회생활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급여 격차가 80% 70%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터프하게 말씀드리면 50%까지 나는 것 같거든요. 대기업의 절반 수준의 급여를 받고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청년들의 경우에는 계속 더 나은 조건으로 지향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직 타이밍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주변에서 2년은 채워야 경력직으로 이직을 할 수 있다. 2년이요? 네, 2년을 채우는 게 실제로 좀 중요한 건지 궁금합니다. 우리 때는 3년이었는데 아, 정말. 3년이 어떻게 2년이 됐을까요? 네, 그만큼 이제 변화가 급격하다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이제 생각은 드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1년 이하 이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중고 신입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준생들이 생각하기에도 1년 이하의 이직은 좀 심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기업에서 쓸만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때 필요한 시간이 얼마냐. 한 3년 정도는 돼야 이제 좀 선수가 되었구나. 근데 최근에 그 이력서상에 2년이 생각보다 꽤 있긴 있습니다. 이 정도면 MZ세대들 입장에서는 필요한 경력 쌓았다라고 생각하는 시간이 2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만약에 1년 경력을 쌓고 와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경력직이 아니고 신입으로 판단을 하겠네요. 기업의 냉정한 입장은 신입에 가깝다, 경력보다. 2년쯤 돼? 뭐 2년 정도 경력 인정이 되는구나. 이렇게 뭐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3년 정도면 조금 기업 입장에서는 반갑긴 하죠. 근데 이게 아까 질문이 적절한 이직 타이밍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조금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다 3년이어야 된다는 게 옛날 또 개념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메타버스예요. 최근에 막 이렇게 산업의 트렌드죠. 메타버스 경력이 2년이 있을까요? 1년이면 베스트 아닐까요? 그러면은 이 후보자는 1년의 경력이지만 시장에서는 최고 경력인
거예요. 산업이나 직군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 격리야 몇십 년 계속 있었던 그러니까 전통적인 직군이잖아요. 1년이면 되게 아쉬운 경력인 거죠. 예를 들면. 그리고 되게 특수 직종들이 있어요. 산업별로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되게 희귀해서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1년도 되게 귀한 경력인 거예요. 산업별로 직군별로 이 시장에서 알아봐주는 경력에 대한 평가 기준은 네. 다 다르다. 뭐 획일적으로 뭐 2년이야 3년이야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보편적으로는 엔트리에서 주니어로 넘어가는 시간 한 3년 정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3년 정도가 적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직자 입장에서 본인의 네. 몸값도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몸값이요? 네, 후문에는 대리에서 과장으로 넘어가는 네. 그 정도의 연차가 본인의 몸값을 좀 많이 띄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사실인가요? 가장 유리한 시기가 있을까요? 취준생도 영리하시고 직장인들도 요즘 너무 영리하셔가지고 그 옛날에는 경력개발, 경력관리 전문가들이나 할 만한 이야기들인데 대답을 드리기 전에 기업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보면 보통 이제 피라미드라고 하죠. 밑으로 갈수록 숫자가 많아져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직 시장에서도 밑으로 갈수록 기회가 많다는 거예요. 위로 갈수록 기회는 좁아진다는 거죠. 헤드헌터 시장에서 각광받는 연령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 연령대를 넘어가면 인기가 없어요. 그게 예를 들면 40대 이상은 오픈 포지션이 잘 없어요. 그게 이제 점점 내려와서 30대 중반까지 내려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새로운 산업에 대한 이렇게 변화가 급격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어느 지점에서 한번 점프업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질문 같으시거든요. 레벨 기준으로 보면은 팀장으로 갈 때 이럴 때 회사를 잘 골라야 되는 것이죠. 기존의 직책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직할 때 예를 들면 오퍼를 받았는데 직책자 오퍼를 받아요. 그럼 그때 이제 본인의 채용 시장에서 레벨이 점프업하는 타이밍이거든요. 아니면 이제 대리에서 과장이라는 게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주니어에서 미들 레벨 업될 때, 이럴 때는 이제 경력에 대한 인정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대리에서 과장 정도. 그러니까 보통 이제 경력 시장에선 그렇습니다. 헤드헌터들이 뭐 예전에도 그랬겠지만 훨씬 더 이제 인터넷상에서 활발하잖아요. 모바일상에서도 그렇고. 이제 헤드헌터들 눈에 잘 들어오는 서류를 작성하려면 좀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까요? 헤드헌터뿐만이 아니라 기업들도 내가 지원하지 않아도 연락을 할 수가 있어요. 공개된 데이터베이스에 본인의 정보를 노출해 놓는다거나 소셜미디어 같은 데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의 리크루터들도 연락할 수 있고요. 서치폼에 헤드헌터도 연락할 수 있어요. 연락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보시면 시장에서 희귀해서 구하기 어려운 직종이거나 아니면은 너무 요즘 그 수급이 많이 필요해서 막 경쟁이 심하게 붙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 뭐 이런 직종들은 연락을 쉽게 받을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서류를 뭘 쓰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제대로 적심한데도 연락을 받아요. 그런 분야에 근무를 하시지 않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그러면 연락을 받기가 어렵죠. 이런 분들은 이력서 기술이 어때야 돼요? 이런 질문의 의미가 크지 않아요. 좀 실망스러운 답변일 수 있는데 네, 뭐 이렇게 막 되게 근사하게 써야 연락을 받을 것 같고 그렇지만 더 대답을 해주세요라고 하면 이분들은 경력시장이잖아요.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과 중심일 수밖에 없죠. 성과가 이마저만했어 라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때 조금 더 이제 조명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장황한 뭐 자기소개서는 이미 의미가 없어요. 그 레벨에 들어가면. 요즘엔 AI가 서류를 선별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AI는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분야의 선수로서 고백을 하자면 아직 그 수준을 여러분들 상상하시는 것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현재 AI로 서류 전형을 한다 함은 AI 시대가 아닐 때도 했던 맞춤법 검사라든지 표절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AI 붐을 타고 서류 전형에 이제 반영된 AI는 어떤 거냐면 직무 역량에 유사한 표현들이 있는 것들을 잡아내요. 예를 들면 내가 영업 직군에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영업 직군에 필요한 역량들이 있잖아요. 역량에 관련된 언급들을 찾아내는 거죠. 회사 핵심 역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핵심 인재들의 핵심 역량들을 분석을 해서 대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자료들을 이제 필터해낸다거나 뭐 이런 용도로는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AI를 통해서 막 탈락을 시켜내거나 이 수준들의 진행의 보고는 제가 크게 못 받고 있고요. AI 서류 전형을 대비한 지원서 작성법이라고 해야 되나? 팁을 드리자면 지원 분야의 역량과 관련된 어필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잘 잡히죠. 연봉에 관련된 얘기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가만히 한 기업에 계속 있으면 연봉을 많이 안 올려준다더라. 그래서 다른 회사에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해오면 또 본인 직장에서도 잡아두려고 뭐 연봉 인상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영리하신 것 같습니다. 요즘 직장인들이 혹은 취준생들이 좀 영리한 것 같습니다. 뭐 경쟁사라든지 아니면 업종이 다르더라도 되게 유가치하게 인정하는 기업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데들을 도전하면 평균 뭐 한 20% 이상 인상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런 분위기는 이제 분명히 있는데 연봉만이 나의 어떤 가치를 증명하는 전체는 아니거든요. 그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얘기도 하세요. 근데 이제 연봉 이외에도 본인의 가치를 만들어줄 요인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막 성장하는 산업의 경력은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그런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 혹은 특정 직책자로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은 나중에 더 큰 기회를 본인한테 줄 수가 있거든요. 연봉을 10% 더 준대, 한 20% 더 올릴 수 있어. 단순한 의사결정은 저는 조금 더 진지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경력직 이직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조언을 해주신다면? 경력들이 이직을 할 때는 평판조회라는 거를 일반적으로 많이 합니다. 한 번은 통해도 두세 번은 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잘못된 이직은. 그래서 이직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냐면 본인이 지금 몸담고 있는 직장의 동료들, 상사들, 후배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의사결정을 했을 때에 내 평판에 이분들이 어떻게 응답을 할까를 한번 가정해 보시는 훈련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 나은 선택을 위해서 옮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들의 이제 지지와 응원이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이 이직할 때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3편에 걸쳐서 수시채용 시대에 보면 좋을 내용들 인크루트 대표님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